제2부 뇌호흡의 영역과 특성 1. 뇌호흡과 건강 전일적 건강 뇌호흡은 건강법이다. 뇌와 건강의 관계는 단지 알츠하이머 같은 특수한 퇴행성 뇌질환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뇌와 건강의 관계는 그보다 더욱 밀접하고 일상적이다. 인체가 항상 일정하고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호르몬 조절 기능 때문이다. 이러한 항상성을 총괄하는 호르몬 분비 조절 센터가 바로 뇌에 있으며 이곳은 뇌에서 수집되는 각종 정보에 의해 조절된다.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상태에 따라 온몸의 생리적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만큼 건강에 대한 뇌호흡의 접근법도 뇌 자체의 건강뿐 아니라 심신의 상관관계에 기초한 전일적 건강이라는 관점을 따르고 있다. 뇌호흡과 스트레스 뇌와 건강의 관계를 뇌의 각 기능과 관련하여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현대인에게 가장 흔한 일상적 경험의 하나인 스트레스이다.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 반응은 분노, 불안, 초조, 공포 등의 감정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감정의 밑바닥에는 상황을 통제하고 싶지만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앞으로도 개선할 수 없다는 좌절감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스트레스는 건강의 적이라던가 스트레스가 시민성 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때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변화를 의미한다.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는 신경생리학적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예상 밖에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 주어지면 심피질에서 통제불능이라는 판단이 내려짐과 동시에 구피질에서는 분노와 불안 등의 감정적 반응이 일어난다. 2. 감정적 반응의 크기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대뇌피질의 맨 아랫부분에 있는 전환 스위치가 작동하여 심피질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본능적인 자기 보존 기능을 작동시킨다. 분석하고 종합하고 판단할 여유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심피질의 작동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행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심피질의 기능이 중지되면 이성이 마비되는 상태가 된다. 3. 뇌관을 비롯해 기본적인 생명활동을 관장하는 기관들에서 비상신호를 인식하고 다가올 전투 상황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 뇌관은 그 특성상 절대 따지지 않는다. 단지 주어진 신호에 따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뿐이다. 먼저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전신에 분비되면서 몇 가지 극적인 생리적 변화들을 일으킨다. 즉 심장박동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오르며 위장과 피부로부터 혈액이 빠져나가 근육에 집중된다. 혈관 속으로는 높은 에너지의 지방이 투입되며 동시에 혈액의 점도를 높여 출혈 시 혈액의 응고를 돕는 화학 물질들이 분비되고 혈당량이 증가한다. 동공이 확대되며 호흡이 빨라지고 머리 또는 얼굴 쪽에 혈관이 팽창하여 얼굴이 붉어진다. 이렇게 하여 응전 도망에 생사를 건 행동을 취할 준비, 즉 살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모든 준비가 갖추어진다. 이것이 전형적인 스트레스 반응의
생리학적 메커니즘이 기능하는 방식이다. 이는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넘어온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 속에서 획득하게 된 생존의 도구로 인간에게 있어서도 오랜 세월 동안 생존의 도구로서 기능해 왔다. 인간은 약 300만 년을 숲속에서 살았고 약 5천 년을 농사짓고 살아왔으며 다시 300년 정도를 공장에서 살아왔다. 인간이 개인용 컴퓨터가 있는 사무실에서 살게 된 것은 채 30년도 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스트레스 반응은 우리가 숲속에서 살았던 전 기간 동안, 그리고 농사 지으며 살았던 상당 기간 동안, 심지어 공장에서 일했던 때까지도 얼마 동안은 유용한 생존의 도구로 기능해 왔다.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우리 생명 활동의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스트레스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원인에서 기인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이 물리적 에너지 출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문제는 이렇듯 폭발을 위해 응축된 에너지가 외부로 표출되지 못하고 내부로 돌려지게 되거나 장시간 스트레스 상태에 노출될 경우에 있다. 달리지는 않은 채 엔진만 고속으로 공회전하거나 최고 속력으로 오랫동안 계속 주행하는 자동차를 생각해 보라. 그 자동차는 얼마 가지 않아 고장이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몸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기제는 생존을 위해 생리적 현상을 일시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의 문제는 생존 환경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탓에 생존의 도구가 그에 맞춰 변화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현대인에게 있어 스트레스의 상황은 그 상황이 심각할수록 객관적 관찰과 정밀한 분석과 정확한 판단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 내부에서는 정반대로 심피질의 작동 중지와 물리적인 전투 태세를 지시한다. 결국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내부에 준비된 전투 에너지는 자기 파괴에 쓰임으로써 우리는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기한 내에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서 올리라는 상사의 질책이나 자기가 책임 투자한 외환과 주식 가격의 급락을 손에 땀을 쥐고 주시하는 상황에서 야수와 맞서 싸울 때의 대응 방식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오랜 세월 동안 생존의 도구 역할을 했던 것이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는 가장 큰 사망 요인으로 생존의 가장 큰 위협으로 뒤바뀐다. 어제의 친구와 수호천사가 오늘은 적이 된 것이다. 스트레스 반응 기제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생존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특별한 상황이 현대 도시 생활 속에서도 생길 수야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스트레스 반응 기제의 극히 제한된 유용성에 비해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라는 터무니없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스트레스 문제에 대한 뇌호흡의 해결 방법은 우선 자신의 몸, 자신의 뇌에 대한 섬세한 감각을 깨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스트레스 반응은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는 조절이 가능하지만 일단 반응이 본격화되고 나면 무엇을 부수고 싸우기라도 하지 않는 한 그 공격적인 에너지를 우리 몸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핵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 그 조짐을 미리 감지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과 같은 일종의 조기 경보 시스템, 즉 스트레스 반응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섬세한 감각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 몸의 섬세한 감각들이 깨어나면 자신의 감정 변화와 그에 따른 뇌 속의 생리적 변화를 미리 감지하여 그 반응 정도를 조절하고 에너지의 방향을 돌릴 수 있다. 나아가 자기 감정의 조절 능력을 터득함으로써 스트레스 반응 기제와 그 에너지를 활력 있는 삶을 위한 적절한 자극제로 삼아 삶의 질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스트레스와 삶의 관계는 비유하자면 바이올린의 현과 같은 것이어서 너무 조여 줄이 끊어져도 안 되지만 너무 느슨해도 연주가 불가능하다. 즉, 지나친 스트레스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위험이 되지만 섬세한 감각이 깨어나 자기 감정 조절 능력이 생겼을 때의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의 활력을 위한 적절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뇌호흡은 뇌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여 면역 체계와 자연 치유력을 강화시킨다. 그럼으로써 손상된 신체 조직의 복구를 돕고 몸 안팎의 파괴적인 영향들에 대한 우리 몸의 방어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다시 정의되는 건강. 뇌호흡이 생각하는 건강은 단지 육체적인 차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뇌호흡에서는 육체적 건강을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몸이 가진 기능과 에너지를 100% 자기 의도대로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내 몸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라는 깨달음을 전제로 한다. 내가 나 자신의 몸에 대해 완전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뇌호흡은 정신적 건강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정의한다. 즉, 마음과 뇌가 가진 기능과 에너지를 100% 자기 의도대로 쓸 수 있는 상태를 가리켜 정신적 건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 물어보자. 내 몸이 내 것이고 내 마음도 내 것이라면 그것들을 내 것이라고 부르는 나의 할 일은 무엇인가? 뇌호흡은 이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한다. 내 몸과 마음이 그 기능과 에너지를 100% 기쁘게 바칠 만큼 크고 값어치 있는 일, 다시 말해 올바른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바로 나의 할 일이다. 결국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모두 포함하는 전일적 건강은 크고 값어치 있는 삶의 목적을 위해 몸과 마음이 가진 기능과 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삶이다.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뇌호흡에서 이는 곧 비전을 실천하는 삶을 의미한다. 일상적인 삶 속에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건강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다. 전 지구적 환경 위기와 같은 생태학적 문제가 아니라도 지극히 개인적인 건강 문제, 예를 들어 스트레스만 해도 이것을 유발하는 사회적 환경 문제를 떠나서는 그 해결 방법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상황을 개선하는 일은 가족, 동료, 친구와의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쟁을 통한 가치축으로 규정되는 일반적인 삶의 양식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뇌의 건강을 통해 건강한 의식과 문화를 만들고 건강한 인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뇌호흡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전일적 건강의 방향이다. 우리가 뇌 기능을 느끼고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이 개인으로서 생존을 위한 요구라면
뇌 속의 정보를 바꾸고 의식을 바꾸고 근본적인 삶의 양식을 바꾸는 일은 종으로서 인류의 생존을 위한 요구이다. 뇌호흡은 개인의 건강과 인류의식의 진화라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나온 우리 모두를 위한 전인적 건강법이다.